항저우의 알리바바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택배 자체를 그 AI 모빌리티를 통해서 모든 고객들이 이런 로봇으로 이제 배송을 받고 있었는데요. 봉고차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그런 차량에 택배 칸들이 다 있고 그 칸들에 암호들이 있어서 앱으로 고객들이 입력을 해서 그 암호를 열면 그 칸이 딱 열리면서 그 택배가 도착하는 거를 제가 직접 실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 차 자체가 레벨 4로 움직이는 AI 모빌리티더라고요. AI 대전환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결국은 우리가 AI라고 얘기는 하지만 이 AI를 우리의 실생활에서 어떻게 접목을 해서 우리의 생산성을 향상시키는가, 어떻게 혁신을 하는가 하는 데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어쨌든 이 유통 분야, 오늘 보니까 유통 또 뷰티, 식품 이런 분야에서 많이 관심 가지고 오신 것 같은데 이런 분야에서 그동안 사실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 플랫폼으로의 어떤 대전환이 있었고 또 그 온라인 플랫폼에서 축적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토대로 해서 이제는 다시 또 AI를 활용한 혁신 그리고 생산성 향상의 어떤 전환점에 서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항저우의 알리바바를 방문을 한 적이 있었는데 굉장히 사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몇 년 전에 갔었는데 이미 이제 사실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한 상황을 보고 그 당시에 이미 이제 항저우는 뭐 여러분 다 잘 아시겠지만 그렇게 설계를 계획도시로 설계가 되어 있어서 택배 자체를 그 AI 모빌리티를 통해서 이렇게 모든 고객들이 이런 로봇으로 말하자면 그렇게 해서 이제 배송을 받고 있었는데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부 아파트에서 시범적으로 지금 하고는 있지만 사실은 이렇게 널리 지금 활용되고 있지는 않죠. 왜냐하면 사람들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렇게 큰 약간 이렇게 봉고차보다 조금 작은 크기의 그런 차량에 택배 칸들이 다 있고 그 칸들에 이렇게 암호들이 있어서 이렇게 앱으로 고객들이 입력을 해서 자기 집 앞에 그 차가 도착을 하면 그러니까 그 차 자체가 레벨 4로 움직이는 AI 모빌리티더라고요. 그래서 그 차가 자기 집 앞에 오면 이제 시간 같은 것도 다 서로 약속을 하고 그렇게 해서 왔을 때 그 암호를 열면 이제 자기가 암호로 여는 그 칸이 딱 열리면서 그 택배가 도착하는 거를 제가 직접 실험도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굉장히 이미 그게 근데 몇 년 전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물론 제가 알기로는 우리나라도 그 기술이 안 되는 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불행히도 우리의 문제는 그것이 상용화되고 있지 못하다. 그런 식으로 사실은 그런 AI 모빌리티 레벨 4가 돌아다닐 수 있는 공간이 없고 또 그렇게 고객의 데이터가 완전히 공유되어서 이렇게 쓰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직 안 되고 그리고 그게 온라인 앱으로 완전히 이제 시범적으로 약간 일부 얼리 어댑터들이 하는 수준이 아니라 그냥 널리 모든 고객들이 그것을 활용하고 있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답답인데 이미 그것이 몇 년 전이었는데 사실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모바일이 처음 나왔을 때, 안드로이드라든가 이런 게 처음 나왔을 때, 우리나라 국민들이 굉장히 얼리 어댑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굉장히 한국 시장이, 그죠? 테스트베드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몇 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뒤떨어졌다라는 것을 제가 많이 느끼고, 뭐 미국하고의 갭도 마찬가지고요. 아마존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의 어떤 기술력의 문제도 있겠지만 저는 그것보다는 상용화가 되고 있지 못하는 환경과 법적인 여건 그리고 규제 이런 어떤 우리의 삶의 어떤 그 방식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사실은 과감한 혁신과 어떤 뭔가 저는 어떤 지역에서라도 모든 것을 뛰어넘는 어떤 그런 규제 타파 같은 것들이 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지금 정부에 대해서도 사실은 뭐 AI라는 게 AI 기술력은 그 기업들이 알아서 하는 것이고 정부는 지원을 하면 되는 것이고, 중요한 것은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하고 그 인프라를 충분히 확보해 주는 것과 그 다음에 규제를 완전히 타파를 해주면서 상용화할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허물어 주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이 잘 되지 않고 있는 것들은 사실은 우리가 정책적 뒷받침을 다방면으로 다 완벽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 입체적으로 되고 있지 않다라는 얘기를 하는데, 아직도 좀 기술력 지원에 좀 치중되어 있는 것 같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이번에 이제 추석 때 텍사스하고 미국을 좀 방문을 하면서 우리 한국이 이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관세 협상이 워낙 트럼프 정부하고 터프하게 진행되고 있어서, 하지만 잘 될 거라는 전제하에서 한국 화장품이 미국에서 굉장히 인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한국 화장품과 그다음에 그러니까 뷰티 제품 그리고 식음료들도 굉장히 생각보다, 저는 사실 그렇게까지 맛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미국인들이. 그래서 그 식음료와 뷰티 제품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결국 그것도 유통의 문제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지금 이제 미국 내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보면 교포 사회의 어떤 그 네트워킹을 통해서 굉장히 주먹구구식으로 많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었는데, 이런 것이 미국의 대규모 어떤 판로와 유통 경로를 통해서 우리가 만약에 뭐 그런 경우에는 또 중소기업도 많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미국의 이렇게 플랫폼을 통해서 또 온라인 플랫폼이나 혹은 AI의 어떤 AX를 통해서 대규모로 윈윈할 수 있는 판로를 개척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을 모색하기 위해서 미국의 상공회의소 회장 초청으로 미국을 갑니다, 이번에. 그래서 가게 되면 한번 같이 논의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관세 협상이 잘 되길 바라고, 어쨌든 잘 마무리가 되면 그런 논의를 통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미국 유통 경로를 통해서 또 미국만이 아니라 미국을 거점으로 해서 남미와 다른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또 열심히 도우려고 합니다. 한국인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기 때문에 저는 우리가 조금만 그 인프라와 여러 가지 네트워킹을 한국 정부가 그리고 우리 정치권에서 도와주면 저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뭔가 지금 잘 안 풀리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상용화되는 데 있어서 답답한데 여러분도 아마 저보다 훨씬 더 그렇게 생각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이런 어려움을 좀 극복하고 한 단계 앞으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돕겠습니다. 감사합니다.